안녕하십니까. 선행기술조사 실습일 그 두 번째 단락 선행기술조사 및 보고서 마지막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진보성 판단 사례를 저희가 몇 개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구성 대비표를 작성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대비표를 작성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을 본인이 또 갖고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구성 그 요소별로 어떻게 참증을 대비하는지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실 거고요. 뭐 참증 그 주제는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고려해서 화장품 관련된 것을 제가 뭐 준비를 했고요. 그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다양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실제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한번 보시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보성 판단 사례는 제가 뭐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홍삼 및 주교로부터 얻은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주름 개선 및 항스트레스 효과를 갖는 화장류 조성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참증을 예를 들어 이제 검색을 하셨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인용 발명 인은 이런 걸 뭐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화장품 전량에 대해서 0.1에서 5중량부의 홍삼 추출물, 1에서 2중량부를 가는 상백피, 그 다음에 쑥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품이고, 내용을 보면은 홍삼 추출물을 함유하며 항노화 및 뭐 주름살 제거 능이 있다, 뭐 이런 게 표시가 돼 있대요. 인용발명 2를 보면 주교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제 이 식물 추출물을 하면 화장류 조성물인데, 이 화장류가 노화를 유발하는 자유레디컬을 소거하는 기능이 있어서 노화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참정을 봤을 때 홍삼 및 주교로부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름 개선하고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주름은 우리가 이제 여기 홍삼 쪽에 있었죠. 항스트레스는 자 봅시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조금 뭐 이 학술 용어는 아닌데, 주로 이제 이 자유 레디칼이 있으면 이것들이 이제 세포를 자극을 해서 스트레스 효과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 레디칼을 소거하면 이 피부의 스트레스를 억제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인용 발명 2와 1과 2를 조합해서 이제 거절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관련도는 Y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두 개의 참정을 가지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한 것이고, 자, 이것은 만약에 구성 대비표를 작성해서 한번 보면 진짜 그렇게 가능한지, 또 신규성, 진보성 중 어떤 쪽으로 거절이 가능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하시는데 아마 10분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또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보셨다면 뭐 아마 저처럼 작성하신 분도 계시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양식을 드렸는데 양식의 이제 맨 위쪽은 우리가 이제 용도, 기술의 범위 이쪽을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발명들은 이제 두 가지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제가 앞쪽에 설명을 드려서 뭐 이 특허 문헌을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키프리스나 키워드를 들어가셔서 한번 요거 이 두 개 참증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성 A, B, C가 있는데 하나는 주교, 하나는 홍삼, 하나는 이제 주름 및 항스트레스 효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용 발명 1은 주교는 없죠. 홍삼만 있죠. 홍삼 추출물, 청구이랑 참조 이렇게 썼고 구성 C는 자 홍삼 추출물을 함유하며 항노화성 주름살 제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인용 발명 2는 주교 추출물이 있고 효과로는 노화를 유발하는 자유레디컬 소거 기능이 있다. 요거는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뭐 몇 쪽, 참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성 A, B, C를 봤을 때 뭐 하나씩은 빠졌지만 동일한 이제 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상예술자가 인용 발명 1과 2를 결합해서 본원 발명을 발명해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결합해서 진보성 거절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예,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진보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용 발명 1, 2 모두 본원 발명과 동일한 화장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고요. 인용 발명 1은 홍삼을 포함하고 이제 저런 항노화 효과가 있고 주름 제거 효과가 있고 인용 발명 2는 주계를 포함하고 노화 및 자유레디컬 소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해서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검색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참증 하나는 드립니다. 자, 본원 발명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무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외선 차단제 또는 유무기 혼합 차단제와 함께 아프젤린이라는 것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 효능이 향상된 SPF 부스터 조성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F 자외선 차단 효능이 향상된 SPF 부스터 조성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증은 이제 요걸 하나 드렸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을 열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괜찮은 참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를 추가 검색해서 진보성 거절을 해야 됩니다. 진보성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사용하면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진보성 거절하기 위해서 구성대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작성을 해 보셔야 되고요. 본원 발명의 출원일은 2017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전에 공개된 참종을 찾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경 기술을 또 한번 또 읽어보면 무기 또는 밋이죠. 무기 또는 밋 유기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아프젤린이 포함된 SPF 부스터 조성물은 기존 차단제에 비해서 현격하게 향상됐대요. 그런 수치의 SPF를 나타내고 있고 또 기존에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백탁 현상이 있었대요. 우리 뭐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또 피부 자극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발명인이 발명해낸 이 유기자외선 차단제 또는 무기자외선 차단제와 부스팅 효과를 나타내는 아프젤린을 포함하면 뭐 이런 자극도 없고 백탁도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SPF 효과도 높아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뭐 이런 게 배경 기술에 있었어요. 자, 이것을 참고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구성 대비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검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이 키워드부터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첫 번째 참증은 제가 드리긴 했는데, 뭐 이렇게 넣으면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프젤린이라는 걸 넣고 자외선 차단, 또 광노화, 뭐 이런 SPF, UV가 자외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아마 첫 번째 참증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드렸으니까 뭐 찾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넣는다. 두 번째 참정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넣었어요. 똑같이 이제 이게 자외선 차단, 뭐 광노화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유무기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무기에 해당되는 물질들을 넣었어요. 이 물질들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본원 발명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다른 참증들을 읽어보면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잘 쓰이는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넣으시면 돼요. 주로 이제 이산화티탄이나 뭐 이런 산화아연, 산화철 같은 이런 무기 그런 차단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옥틸 트리아존이라든지 옥시벤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써요. 유기 차단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엔드로 조합해서 다 넣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건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적당한 건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성 대비표를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능이 향상된 SPF 부스터 조성물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되게 길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자외선 차단 화장류 조성물이라고 했어요. 뭐 아프젤린도 그렇고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도 그렇고 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건데 뭐 굳이 저렇게 쓰나 해서 어쨌든 용도는 자외선 차단용 화장류 조성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고요. 그리고 구성 A는 이제 뭐 유기 또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 B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압셀린 이렇게 썼어요. 인용 발명 1을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린 거죠 처음에. 얘는 이제 용도는 자외선 차단 화장류 조성물로 용도는 같고요.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없어요. 대신 아프젤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프젤린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상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죠. 피부 개선, 피부 상태 개선 화장류 조성물이라고 되어 있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 발명 2를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나 찾았어요. 2009년도 거. 이걸 찾았는데 유기 또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류 조성물이라고 되어 있고 대신 아프젤린은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걸 결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와 아프젤린을 병용 사용했을 때 임계적 또는 탁월한 효과가 있냐가 이제 가장 문제예요. 이 인용 발명 1에는 아프젤린밖에 없고 인용 발명 2에는 유무기 차단, 구성 A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둘을 조합을 하려면 당연히 이걸 결합하는 게 쉽냐, 어렵냐, 또는 임계적 효과가 있냐, 탁월한 효과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걸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번호 발명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임계적 효과가 없다면 그걸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나요? 아마 다르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 대비가 작성이 돼서 거절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 대비표가 있지는 않고 다른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절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용 1항 발명을 인용 발명 1 및 2를 단순히 결합한 발명과 비교해 보면 인용 발명 1의 아프젤린을 포함하는 화장류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를 위해서 인용 발명 2와 같이 그렇죠. 공지된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더 포함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거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거절이 됐고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출원인이 의견서를 내고 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구성 대비표를 구성 AB만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기술 범위를 자외선 차단 화정료 조성물이라고 두고 구성 AB를 똑같이 하고 구성 C를 SPF 부스터 효과라고 만약에 했다고 치면, 자, 저는 이제 이걸 간단하게 해서 SPF 부스터 효과가 있는 화정 조성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자, 두 가지를 섞었을 때 SPF 부스터 효과가 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추론이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성 C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 부스터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인용벌명 1과 인용벌명 2는 혼합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스터 효과에 대한 건 없어요. 단순히 아프제린을 썼을 때, 단순히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썼을 때는 어떤 수치의 SPF 효과가 있었는데 두 개를 같이 썼더니 꽤 많은 SPF 부스터 효과가 있었더라는 것들이 실험 데이터로 있고, 또 이것들을 구성 C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두 개를 결합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구성 대비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얘기는 기술을 처음에 구성 요소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검색 방법이라든지 검색 방향이라든지 구성 대비표를 만들었을 때 결합하는 방법이라든지 거절을 시킬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발명에서 SPF 부스트 효과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검색을 하셨다면 아프젤린, 인용 발명 1에 아프젤린과 다른 어떤 물질을 혼합했을 때 뭔가 이렇게 부스트 효과가 있다든지 어떤 차단 효과가 더 높아진다든지 이런 참증들을 집중적으로 더 검색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를 할 수 있고 구성 대비표도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도 문헌 표기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X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규성 거절, 하나 가지고 거절하는 거죠. 근데 진보성 거절할 때도 X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증은 하나고 A, B, C가 있는데 참증 하나에 A, B가 들어가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주지관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쉬운 기술, 또 누구나 다 아는 기술이어서 굳이 참증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만 가지고 거절을 하는데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신규성은 아니고요. 진보성입니다. 대신 그런 관련도 표기는 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참증을 결합해서 진보성 거절하는 경우에는 Y, 그 다음에 X, Y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관련된 기술은 A, 그 다음에 이제 E라는 거 이제 그 설명을 드렸죠. 대상 특허 출원 이전에 출원됐고 대신 이제 공개가 출원 후에 이제 끼인 거죠. 사이에 출원율과 공개일 사이에 참증이 끼인 거. 그런데 참증이 청구항 비교했을 때 둘이 똑같다. 그러면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특허 우선일이죠. 우선일에 이제 끼인 참증 그런 건 이제 P. 또 보통 이제 PX, PY 이렇게 쓴다. 자, 이런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행기술 조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성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참증을 서치를 하시고요. 이제 구성 요소별로 유사점 차이점을 분석해서 동일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동일하면 당연히 신규성 거절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이제 뭐 조합을 해서 거절할 수 있으면 진보성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신규한 기술 또는 진보한 기술로 간주해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주게 되는데, 이 윗단은 이제 사실 기술을 검색해서 유사점 차이점을 분석하는 거니까 기술 전문가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단은 사실은 이제 약간 법률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조항에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판례도 좀 참조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라는 것은 기술 전문가의 영역과 법률 전문가의 영역이 동시에 겹쳐져 있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도 공부하셔야 되고
법률도 좀 관련된 법률도 공부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특허청에 보고하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작성하는 건데요. 작아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서면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 이제 이렇게 서지를 적으시고 관련 IPC, FI, UPC, ECLA 적으시고 키워드 적으시고 또 이제 각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셨는지 검색을 적고 검색 건수를 적고 검색 건마다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인용 참정을 찾았다, 두 번째 인용을 참정을 찾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셔야 되고 서열 검색하시면 어디서 서열 검색을 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본원의 요약은 주로 이제 청구항을 적거나 아니면 요약을 해서 말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도면을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정을 찾으시면 이렇게 참정을 적으시고 뭐 관련도를 이제 X, Y, A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데 본원의 청구항별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1, 2, 3항을 같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적었지만 뭐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항별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항별로 적은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1항에서 6항까지 쭉 항별로 적고 관련된 참정들을 쭉 적었죠. 그래서 1항은 이제 그 참정 하나로 관련도 X로 해서 거절을 했고 2항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개로 이렇게 YY 해서 이제 거절할 수 있다라고 쓴 거고 3항부터 6항은 관련도를 A로 적었죠. 참정을 다 붙이긴 했지만 A라는 거는 거절하기 좀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사원이 봤을 때는 청구항 1, 2항 정도는 뭐 참정 하나 또는 두 개로 거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작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심사 협력형이라고 해서 직접 이제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심사 협력형은 이제 그 서면형과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이 앞장은 이제 뭐 거의 유사합니다. 일부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똑같을 거고 가장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뒤에 이제 기술 구성 대비표를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죠. 왜 발명을 했는지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거절에 활용된 참정을 이렇게 적고 도면도 추론 발명과 이제 주 선행 기술 도면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본원 발명은 이렇게 이제 구성 3개로 3개인 경우에 이제 3개를 적고 이제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냐, 실질적 동일하냐, 차이가 있으면 차이라가 좋고요. 그다음에 검토 의견을 적습니다. 이것을 이제 항별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적을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좀 수공이 좀 많이 가는 그 보고서 형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통합형이라고 해서 서면형과 협력형을 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양식으로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고 어쨌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통합형은 뭐 작성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용 보고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를 이제 신청한 이제 연구소나 대학들이 중간에 이제 연차별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받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과제를 신청할 때 우리 과제는 선행 특허 조사 결과를 해봤더니 뭐 기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이걸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에 의뢰를 해서 뭐 몇십만 원씩 주고 보고서를 받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선행기술조사 업체에서 보면 이제 서비스 수요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반 R&D용으로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서지가 있고요. 기술은 이제 요지를 적고 이제 여기도 기술 요소를 이렇게 A, B로 나눴죠. 크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합 의견을 먼저 썼죠. 뭐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런 게 검색이 됐고 결국은 뭐 쭉 읽어보면 종래 기술과 구분되는 기술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관점이라든지 키워드 검색식 등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보면
일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허 검색 전문가들이 보통 하고요. R&D용 보고서는 이제 전문가나 또는 R&D 실시자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산학협력단에 있는 분들이 또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적은 이제 선행기술조사는 이제 그 예비조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조사를 위해서 전 단계에도 실시하기도 합니다. R&D용은 말 그대로 이제 R&D 제안서 제출할 때 하기도 하고 선정평가 또는 중간평가 때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일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뭐 무료 DB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용 무료 DB를 많이 사용합니다. R&D 보고서는 뭐 일반 대학들이 그 검색 DB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무료 DB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성 판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일반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청에 이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분석을 해야 나중에 출원이 됐을 때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조사원분들은 꼭 심사 기준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R&D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약간 그 간략한 형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 그 R&D 과제 관리 기관, 예를 들어 키아트라든지 기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엔 그 위험 요소를 이제 10점 만점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이 기술은 뭐 위험도가 중복 위험도가 뭐 7점이다, 5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행기술 조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습이 실습 과정에서 이제 해외 그 패밀리 특허 검색,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검색, IPC를 활용한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 대비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검색에서 구성 대비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앞단이 더 중요합니다. 보셨듯이 구성 대비를 하려면 구성 요소별로 먼저 기술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 추출 과정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검색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온 참중으로 예를 들어 신규성, 진보성 거절을 했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아프젤린 그 사례를 봤을 때 구성 요소를 2개로 나누는 게 좋느냐, 3개로 나누는 게 좋느냐, 사실은 그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심사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지는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를 공부해 보시고 실제 검색을 해 보시면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들께서 선행기술조사 실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실제 검색을 해 보시고 거기서도 이제 구성 대비표를 작성하시는데 뭐 다양한 기술 분야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성 대비표 또는 간단한 검색 보고서도 작성을 해 보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온라인 형태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돼서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좀 뭐 이렇게 단점이 있긴 한데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장표를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했는데 어떻게 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항상 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 과정을 잘 마치시고 취업까지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선행기술조사 실습 첫 번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